자,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객관식 수업 시작했는데요. 객관식 이제 뭐 몇 가지 OT를 하면, 예전에 공부하신 적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뭐 기본 강의를 다 듣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핵심 이론 정리 특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판소로 안 하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를 123개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한 큐에 끝내자 해서 제목을 원샷 1, 2, 3 했는데요. 자, 요거 전자칠판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독성과 빠르게 지나가는 거는 훨씬 더 좋습니다. 요걸로 좀 이론 정리 좀 하시고 들어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본 강의를 뭐 듣지 않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안 들었는데 뭐 잘하시면 모르겠는데 안 들었는데 아니면 들었는데 뭐 기억이 전혀 안 나시면 그냥 차근차근 기본 강의 한번 듣는 것도 괜찮아요. 좀 강의가 좀 개수는 많은데 제가 이제 뭐 한 50분 미만으로 끊었기 때문에 뭐 1시간 기준으로 하면 조금 강의 시간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는 한 번 강의를 1시간 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 50분에 한 강씩 찍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한 50분 하면은 예, 표정들이 이상해져서 보통은 저는 한 30분, 35분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추세에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강의를 한번 다시 듣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요. 이게 시험이 1차 시험은 다른 과목도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경제학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뭐 회계학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가끔 뭐 민법도 어렵게 나오면 뭐 중요한데 그건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뭐 이거 반드시는 아니고요. 제가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한 이론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이론을 정리해 드리면서 원래는 요걸 부교재로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있으신 분들은 뭐 상관없는데 참고로 펼쳐주시면 되는데 없으신 분들 자꾸 뭔가 구입하라고 하기가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양이 많아지면 그것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이론 정리를 제가 꼭 필요한 거 간평사에 맞는 것만 이렇게 판서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거 정리하시고 문제를 푸는데 예전에는요 미시경제학 책과 거시경제학 책을 따로 냈어요. 사실은 요게 이제 회계사용으로 이제 사실은 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이 난이도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제가 초창기에 만나가지고 그런 분들의 어떤 욕구와 의지를 충족시켜 주려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 요 책으로 했는데 분량이 좀 많았어요. 페이지가 한 800페이지, 800페이지 이렇게 되니까 1500페이지가 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이 이제 약간 가독성 있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한 페이지 한 문제 정도 들어간 것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너무 그러니까 요거 설명 안 드린 문제들은 복습으로 풀어보세요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거나 경제에 투자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예 이거를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하나의 단권화 책을 만든 거예요. 가지고 계신 그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쓸데없는 회계사 시험의 난이도에 어려운 거라든가 그런 건 빼버렸어요. 우리 시험이 회계사 시험보다는 조금 쉬운데 그렇다고 이제 공무원 시험보다는 좀 더 어려운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가지고 회계사 같은 거는 빼버리고 대신 이제 우리 시험과 비슷한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보험계리사라든가 등등등 뭐 그런 문제 괜찮은 거를 거기다가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요 책으로 올인원 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했냐면 간편 기출을 앞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편 기출 문제는 다 풀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유사 문제, 뭐 제가 만든 문제들도 있고요. 아니면 공무원과 아니면 회계사 문제에서도 좀 괜찮은 것들 여기다가 기출 변형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투 트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문제는 다 풀어 드리려고 해요. 요때 이제 많은 불만 가지신 분들 중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책은 이렇게 두꺼운데 왜 문제를 다 안 풀어주냐 하는데
사실은 이제 몇몇 분들이 나 문제 더 풀고 싶은데 없냐 해서 일부러 풀어보시라고 남겨둔 것도 있는데 사실은 뭐 그게 좀 버거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분량을 약간 슬림하게 다이어트 하면서 그러면서 단권화를 했고 뭐 간편 기출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기출 변형 들어가 있으니까 이 한 권으로 그냥 쫙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나름 시간 내서 간평 전용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 준비가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그 순서가 우리 교재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미시 같은 경우는 나 완전 경쟁 공부하면 그 문제는 잘 풀려요. 그리고 이제 뭐 생산자 이론 공부하면 그 문제는 잘 풀려. 그러니까 그 파트별로는 잘 되는데 우리가 실제 시험은 40문제 속에서 막 다 나오잖아. 뭐 완전 경쟁 나오고 저 일반 균형 나오고 외부성 나오고 거시 나오고 이러면 사실 이게 부담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이거는 꼭 하고 싶은 건데 시험 보기 한 달 전쯤이나 한 2달 전쯤부터 아니면 객관식 끝난 다음에는 좀 연도별 기출문제를 좀 보세요. 간평 전용 연도별 기출문제를 제가 이렇게 출간을 했거든요. 2010년서부터 했으니까 한 11개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개년 이 문제를 이렇게 출간했는데 해설이 뭐 아주 길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충분히 길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해설을 보시면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가끔 보면은 뭐 해설을 하면 수요 공급 문제가 나오면 수요란 그거부터 설명해요.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해설도 너무 길다고 뭐 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가능한 해설은 친절하게 길게 하는데 여기까지 거쳐 오시고 이제 마무리용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전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날을 잡아서 하루에 1번부터 20번까지 풀고 그 다음 날은 21번부터 40번까지 풀고 그럼 이제 한 해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11개년인데 2020년까지 있고 21년은 제가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이름이 저도 헷갈리는데 네이버에 가시면은 경작 짱박사인가 짱박사 경작인가 뭐 짱박사 경작 스터디인가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이렇게요. 그래도 이제 제가 아직 뭐 여기서 엄청 뭐 이렇게 질문도 많이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래도 회원수는 늘었어요. 이제 더 이제 그런 것들은 네트워크 법칙이 있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현재는 한 1000명 좀 넘게 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벤트 같은 것도 하거든요. 이벤트는 뭐냐면 그냥 우리끼리 공부하다 보면 심심하고 몸이 건조하니까 뭐 가끔 이제 시험 문제를 5개 정도 올려가지고 댓글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공부를 그러니까 하도록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 맞추신 분 선착순이지 답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댓글 먼저 써야 돼. 그래서 위에서 한 5명 정도는 뭐 책 나온 거 있으면 필요한 거 선물 드리거나 뭐 이렇게 커피 한 잔 뭐 드리거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가해 주세요. 뭐 아셨죠? 그래서 요거 좀 해주시면 주기적으로 시험에 맞춰서 할게요. 그리고 요 왼쪽 게시판에다가 연도별 기출 같은 경우는 학원에 다시 얘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올해 기출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2011년 기출 같은 것들은 제가 촬영을 따로 해서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제가 이제 올려 놓거든요. 유튜브도 조금 이렇게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 유튜브에 올린 거를 이제 찾기가 힘들어. 재생 목록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왼쪽 게시판에다가 간평사 기출 뭐 이렇게 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무료로 제가 올려놓은 거는 몇 개 보시면 뭐 해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뭐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정리를 하면 아예 경제학에 대해서 내가 큰 틀이 안 잡혀 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시고 근데 사실은 내가 큰 틀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거잖아. 사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가 객관식 강의 들어보세요. 그다음 앞에 간단 이론 정리를 해드려요. 근데 이 간단 이론 정리가 이해가 되면 오케이, 충분해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이걸로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앞에 뭐 경제학이란 수요 공급하니까 그거는 다 안다고.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라 저 뒷페이지 그거 대비하는 뭐 하나 괜찮아요. 이거 제본 복사비 정도 가격 조그만 핸드북 사이즈니까 요거 하시고 요거는 너무 간평에 맞춰서 슬림하게 만들었으니까
간편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문제 자체를 거의 암기하듯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변형 가지고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는 제가 따로 좀 드리려고 그래서 뭐 회계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최신 기출문제 중에서 괜찮은 건 따로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아니면 요 카페에 제가 뭐 스튜디오라든가 유튜브에 연결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이렇게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뭐 공무원 올해 본 시험 기출 문제다. 그럼 제가 공단기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는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다운을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못 해놨는데 거기다 이제 링크 들어가시면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닌데 나중에 그래도 우리 시험 문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랑도 좀 비슷해요. 그보다 좀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거기 보면서 할게요. 기회비용부터 할게요. 자, 이쪽에서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합시다. 경제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시험은 네, 크게 봐서 미시경제학하고요, 거시경제학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제경제학은 사실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의외로 막 아예 날려도 될 정도로 그래서 수업 비중도 좀 줄이긴 했는데 그 좀 신기해. 한 40문제면 보통 한 4-5문제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한 2문제? 1문제?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나오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얘기하면 미시와 국제경제학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국제무역론이 사실 미시경제학과 관련된 거야. 아니 이 미시라는 게 개별 경제 시장에서 어떤 교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무역 교환하는 거니까 이건 미시예요. 그리고 국제금융은 뭐 환율 이런 거를 다루는 거니까 거시경제학과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는 미시, 거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아시겠죠? 자, 미시것이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서 할 건 아니고 경제학이 뭘 다루는 학문인가라는 걸 보면 뭘 다루는 거예요? 경제학이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물론 미시가 그거긴 하지만 시장의 어떤 교환의 원리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미시다,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거시는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 크게 봐가지고 총체적인 측면의 GDP라든가 뭐 그런 집계 변수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무튼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시장의 교환 원리인데, 자, 시장 하면은요, 우리가 다시 얘기하는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경제 주체로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 둘이 말 그대로 시장에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사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좀 덜 원하는 거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둘 다 상호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윈윈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국가 간의 교환 원리로 가게 되면 그게 국제무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소비자가 시장의 교환 원리로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면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인데 그걸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생산자가 교환에 참여해서 이득을 얻게 되는데 그 이득을 우리가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 시험에서 은근히 자주 출제됩니다. 이 두 경제 주체들이 전부 다 소비자 생산자 가장 기본적인 경제 주체죠. 여기 이제 정부가 이제 또 들어가서 시장 실패를 치유하거나 아니면 거시경제 쪽으로 가는데 이건 이제 사회 전체적인 총잉여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그래프로 하나 그리게 되면 이게 이제 거래가 되는 대상이고요. Q, P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해서 여기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자, 그랬을 때 요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야. 요게 소비자 잉여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게 생산자 잉여 이렇게. 이거 다시 할 겁니다. 예, 근데 살짝 한번 미리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둘이 수요 공급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희소한 자원이 아주 효율적으로 배분돼요.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소비자 잉여, 생산자의 잉여를 합한 사회적 총 잉여가 맥스가 된다라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맥스가 된다. 이게 효율적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 이렇게요. 자,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닌데 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셔야 됩니다. 주관식 아닌데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이게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어디에 속하고 어떤 걸 물어보는가 취지를 파악해서 오해를 안 하려면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희소한 자원을 가격이 어떤 신호 역할을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가격이 신호 역할을 합니다. 신호 역할을 하여 네, 저 앞에 나와 있는 희소한 자원입니다. 희소한 아웃풋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이 필요한 거죠.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효율적이라는 게 낭비 없이죠. 배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가격 만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강제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거야. 뭐 사과 가격이 이거입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지. 학원의 수강료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강의를 다 듣기 전에는 강의에 비대칭 정보 때문에 역선택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격을 얼마 제시하면 그 가격에 내가 수강을 신청했을 때 이득이 된다. 그러면 신청하는 것이고 야, 그런 강의를 무슨 돈을 그렇게 줘?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것이고 뭐 등등 그렇게 되는 거죠. 공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제가 강의를 했더니 아무도 수강생이 없어. 그래서 야, 저딴 강의 누가 듣냐? 그럼 제가 어떻게 좀 더 계속 해야 되고 하면 공짜로 풀어야지 뭐 이벤트 합니다 해가지고 공짜로 해서 이렇게 알려야 되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이제 더 뭐 가격은 올라가고 뭐 그러한 거예요. 여기 희소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는요. 거시도 마찬가지고 미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리를 그대로 써요. 이게 이제 거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AS, AD, 모형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시면 미시와 국제무역론 관련해서는 수요와 공급 모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 모형을 사용하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모형이 되는 거죠. 국제무역으로 가면 여러분 물건을 생산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냐면 많이 생산해서요 수출업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저랑 비교해 봤을 때 백종원 선생이 훨씬 더 경작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데 둘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교 우위 차원에서 그래도 요리에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럼 요리에 투자하는 거야. 전문화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백종원 선생이 이렇게 많이 물건을 공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수출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자가 수입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국제 여기 보시면 거시로 가면 AD, AS 모형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희소한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텐데 이게 기회비용 해가지고 먼저 살짝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기회비용. 네. 자, 그래서 먼저 앞에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살짝 한번 보도록 하시죠. 기회비용과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선 여기다 한번 볼까요? 기회비용은 희소성 때문에 문제가 시작돼요. 희소성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뭐를 선택했다 그러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 대가가 우리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희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에 표현을 하냐면, 자, 1번 문제도 나와 있긴 한데, 생산 가능 곡선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x제가 있고 여기가 y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여기서 x제를 하나 더 생산하려고 하면 y제를 포기해야 되잖아. 근데 점차 이렇게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x제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y제를 포기하는 대가를 치른다라고 해서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은 살짝 다시 정리하면 한 국가가 가진 주어진 이것도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자원을 통해 최대한 생산 가능한 두 재화 가능한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살짝 보시면 이걸 PPP라고 얘기하죠. 약자로 씁시다. 그래서 PPC, Product Possibility Curve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게 우리 살짝 한번 보시면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이 수평이라고 한번 볼게요. PPC가 수평이면 자, 이때는 이게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살짝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X, Y 있는데, 자, 생산 가능 곡선이 수평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Y를 포기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X제를 추가적으로 생산 시 Y제를 포기 안 해도 돼요. 포기 안 해.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X제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Y제를 포기 안 해도 된다. Y제를 포기 안 해도 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반면에 이게 우하향하게 되면은 X제 생산하려면 Y제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이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대가를 치른다. X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제 생산에 대가가 있다.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죠.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수평이면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고 우하향하면 대가를 치르는데 이 우하향하는 거는 그럼 형태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살짝 조그맣게 그릴게요. 자, 그래서 똑같이 XY라고 하면 우하향 하는데 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X제 생산할 때 포기하는 Y제가 점차 많아져요. 얘는 X제 생산할 때 포기하는 Y제가 일정하고요. 얘는 X제 생산하는데 포기하는 Y제가 점차 작아져요. 그래서 얘는 PPC가 여기서 보면 원점에 대해서 이걸 오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기회비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로 만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좀 살짝 더 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자, 기회비용 관련해서 몇 가지 비용 관련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관련해서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이미 가라앉은 비용이에요. sunk cost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몰됐다 이 얘기니까 이미 내가 회수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매몰 원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지출한 이후에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비용을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선택에 있어서 선택에서 고려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고려가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불필요. 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기회비용 말고 한계비용이라는 게 또 경제학에서 비용으로 얘기하죠. 자, 이건 뭡니까 하면은 마지널 코스트다. 이렇게 해서 어떤 거를 하나 더 생산할 때 총 비용이 얼마나 되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계비용 말고요. 뭐 다양한 비용도 배우겠지만 또 한계 요소 비용이라고 또 있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사실. MFC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관심사가 총 비용이 얼마나 변했니? 라고 할 때 관심사가 노동이 한 명 변했을 때 총 비용이 얼마나 변하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회비용과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간편기출입니다. 놀부와 흥부가 1시간 동안 비디오를 보는 대신에 알바를 해서 5,000원을 벌었대요. 놀부가 알바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야? 주인공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인공. 놀부 아니겠습니까? 놀부. 그래서 기회비용과 PP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인공은 놀부입니다. 놀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뭘 선택할 수 있냐면 흥부와 1시간 동안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비디오를 보거나 요즘은 이제 비디오라고 하면 그렇지. 이때만 해도 넷플릭스 아무튼 시청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렇겠죠. 짱박사 유튜브를 보시죠. 자, 아니면 알바를 하는 거야. 알바를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벌겠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즐거움을 얻게 돼요. 즐거움. 이렇게. 알바를 하게 되면 즐거워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뭐가 즐거워? 그건 아니지. 돈을 벌지, 돈. 그래서 이제 즐거움을 생각하는 거죠. 알바 일하는 건 이제 고통입니다. 노동은요. 자, 여기서 이제 알바하는 거의 기회비용은 알바를 하면 이거를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움을 날려야 되니까 흥부와 같이 친해졌나 봐. 흥부와 놀부가. 그래서 비디오를 봤다면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이렇게. 고통일 수도 있지. 막 또 비디오보다 싸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즐겁대요. 그럼 비디오 봤을 때 기회비용은 알바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돈 이거를 포기하는 거죠. 뭐 가볍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 문제 좀 풀어볼까요? 2번. 그래서 이런 문제 스타일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어떤 공식 같은 거를 이런 거를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면 뿌듯해. 딱 보면 오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경제학 시험은요. 오픈북 해도 오픈북 안 하나 똑같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 사용법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숙지해서 문제풀이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머릿속에 이게 딱 책에 정리돼. 야, 나 단거나 했어. 아무 소용 없어요. 점수 잘 안 나올걸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한눈에 하면 정리하는 시간이 빨라지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문제를 암기하세요. 나중에는 야, 그 짱박사 경제학 간평사 1번 문제 너 놀부 문제 아니야? 그럼 아 그거 비디오 볼까 뭐 알바할까 그거 이렇게 문제 자체가 알아야지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풀 수가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은 이게 딱 봤는데 낯선 문제야. 그럼 손대면 안 돼.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다른 과목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보고 본 걸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문제 자체가 익숙한 상황이 돼야 돼요. 늘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축구 경기 할 때도 이게 정해져 있다니까 룰이 이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손흥민이 공격수로 뛰면 여기서 만약에 공을 슛을 찰 때 이렇게 공이 잘 들어간다? 그럼 이걸 연습을 엄청나게 하는 거지. 갑자기 이번 월드컵은 정사각형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룰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있다가 번뜩 튀어오르는 아이디어 이런 게 아니라 수험과 관련된 이거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게 무한 반복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기 몸에 체화시키고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도 그냥 문제 자체를 암기하는 게 좋아. 그게 공부입니까? 그게 공부지 뭐. 아셨죠? 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갑은 영화를 관람하는데 2만 원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영화 관람권을 5천 원에 구입을 했지만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에 분실을 했대요. 그럼 다시 재발급 받으면 되잖아. 아이, 그렇지. 이때는 뭐 그런 게 없었나 봐. 보통 흔히 나오는 게 영화표를 끊었는데 티켓이 있는데 그 티켓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건가 봐요. 영화 관람권을 5천 원에 다시 구입하고자 한다. 이 시점에서 매몰 비용과 영화 관람권 재구입에 따른 기회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그래서 단 분실된 영화 관람권의 재발급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갑이에요. 갑이라는 애가 이제 영화를 볼까 말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영화를 볼까 이거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영화를 봤을 때 즐거움과 영화를 볼 때 비용을 같이 고려하는 거야. 영화를 누구랑 봤어요? 흥부, 놀부? 혼자 봤나? 뭐 그런 얘기는 없네. 자,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크게 되면 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거는 티켓을 구입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스토리가 좀 돼야 돼. 그냥 여기서 영화 티켓은 무슨 뭐 매몰 비용이니까 뭐 그냥 바로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시험장 가면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네핏과 코스트를 봤는데 이 코스트는 영화 티켓 비용 아니겠습니까? 베네핏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를 봤을 때 얻게 되는 즐거움과 감흥 이런 것이고요. 이걸 화폐 가치로 표현한 거야. 그리고 이 코스트는 뭡니까? 라고 하면 영화를 봤을 때 티켓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티켓 구입 비용.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이거는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재미도 없네. 뭐 이렇게요. 얘는 이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영화를 보는 게 좋다 해서 영화 티켓을 구입을 한 거야. 룰루랄라 가는데 약간 칠칠치 못해서 분실해버린 거야. 티켓을 분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자, 이걸 분실해버리게 되면 이제 고민이야. 이게 다시 요즘이야 이제 인터넷이나 뭐 예매하면 자기 이름 하면 다시 재발급 되는데 거기는 재발급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경제 언론이 좀 약간 경제 언론이 이 매몰 비용 설명할 때 옛날 그걸로 이렇게 많이 사례를 들다 보니까 영화 티켓 뭐 한 20, 30년 전에는 티켓 잃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분실을 하게 됐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이제 온 거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얘는 기분이 나빠요. 꿀꿀해. 이렇게. 근데 이 상황에서 거기 보니까 영화 관람권을 다시 구매할까 지금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재구매할까 이렇게. 재구매할까를 다시 재구매해서 볼까 이걸 고민하는 거야. 근데 재구매 여부를 신경 쓰는데 이때요 역시 또 같이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영화를 봤을 때 즐거움 또 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굴뚝같이 뭐 있긴 하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이제 비용을 고려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아까 티켓 구입을 했는데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사면 이게 만약에 거기 5천 원이잖아요. 근데 잃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사면 이게 10,000원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그런 경험을 하죠. 그동안 내가 공부한 게 아까워서 그래서 이제 고시계를 떠나기가 힘들게 되는 건데 아니요. 그건 그거고 이게 지나가 버린 과거잖아. 이게 엎질러진 물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회수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화 티켓을 재구매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 크면 역시 여전히 즐거움이 크게 되면 이건 이제 구입 비용이 5천 원이고 그럼 이전에 5천 원 어떻게 됩니까? 이건 잃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 된다. 분실한 거는 매몰된 거예요. 성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은 5천 원이고 기회 비용은
요거야 요거. 지금 현재는 얘가 뭐 다른 거 여기 정보는 없잖아. 뭐 이 시간에 영화를 안 보고 직장을 다녔다면 받을 그런 건 없으니까 요거 하나니까 영화 티켓 나가는 명시적 비용이 기회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3번 문제는 여러분 살짝 요 얘기거든. 요 얘기 한번 살짝 생각하시고요. 괜찮은 문제야. 그러니까 직접 좀 한번 풀어 보세요. 제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다시 그거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할게요. 이론 설명 잠깐 하고 문제 쫙 풀고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기출과 유사한 문제를 풀어드리는 그런 방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